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생생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과인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나 생생 매거진 오늘 홈페이지 게시판에 궁금한 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대구시 의사회 특별분의 이사이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내과 전문의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고지혈증이라고요? 네. 물론 당뇨, 고혈압도 많긴 하지만 그냥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약에 대한 소개를 들으신 적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잘못 아시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고지혈증 하면 주변에서 너무 흔하기 때문에 뭐 중장년층은 그냥 함께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 이 치료제를 이렇게 많이 쓰는군요. 네, 이제 여러 질환에서 예방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위험인자로 이제 하나이게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지혈증 의미부터 알아야 할 텐데 흔히 이제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으면 고지혈증이나 뭐 이상지질혈증 뭐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상지질혈증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질이라는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것을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뭐 낮아지는 경우, 높아지는 경우, 정상을 벗어난 경우가 모두 속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서 그냥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상지질과 고지혈증을 말씀하시면서 그 언급한 단어가 지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질이라고 하니까 그냥 느낌상 지방과 연관된 것인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 지질이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과 연관이 있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질이라는 것에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도 하고 중성지방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지질이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이제 물에 녹지 않잖아요. 저희 기름이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쪽에 있고 그것만 하면 운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바깥에 아포지 단백질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합쳐서 저희가 지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그냥 지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또 중성지방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제 단백질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좀 무게가 좀 다르게 되고 모양 특성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칭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지단백질 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걸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중성지방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높다라는 의미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럼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에서 필요 없는 건가요? 하는 역할이 뭔가요? 사실 우리 몸에는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긴 하거든요. 저희가 혈당, 고혈당이 걱정을 하긴 하지만 당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이 지질이라는 것도 우리 에너지를 이게 축적을 하고 또 세포막 저희가 뭐 스테로이드, 여성 호르몬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호르몬을 만드는 하나의 이제 원료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 몸을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과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게 문제가 되듯이 그게 과하게 이제 우리 몸에 많이 축적이 되면서 질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 좋게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너무 높으면 좋지 않다. 그런데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 여러 가지 이제 콜레스테롤을 하면 아마 그 검사 결과를 받아 보시면은 뭐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나눈 거거든요. 근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성지방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여러 에너지를 거쳐서 간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많아지게 되면 결국 혈관에 그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맥경화를 많이 일으키는 축산경화증 이런 거를 하면서 혈관이 결국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막히게 되니까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그렇게 발생을 해서 저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다 쓰고 나면 남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혈관에서 그럼 그것들을 다시 간으로 이동해서 약간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아지면은 쌓였던 것들도 이제 다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는 게 좀 이해가 어렵네요. 네. 그러면 설명 중에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아까 지단백질 안쪽에 있는 네. 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같이 있는데 네. 그 밀도에 따라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대부분인 게 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별로고 중성지방이 대부분인 게 있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건 확실한 거죠. 네, 중성지방도 안 좋긴 한데 네. 가장 저희가 심혈관 질환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이제 치료를 하는 걸 목표로 1번으로 하고 네. 그 안에 있는 중성 지방도 많아지면 다른 질환, 뭐 췌장염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성 지방도 이제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혈관을 좁게 만드는 것은 저밀도 네네, 콜레스테롤이군요. 네네. 네. 자, 그러면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그게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저희가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중성지방, 뭐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모두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성지방과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적정한 거에 이상으로 다 넘어간 거기 때문에 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는 거고 다만 고밀도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이제 높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좋은 콜레스테롤 낮아져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높아져 있으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분들 중은 대부분 심혈관 질환에 다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나 다른 콜레스테롤도 높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혈압도 네. 뭐 140 이상이면 뭐 고혈압이다 이렇게 하듯이 네. 그 저밀도와 고밀도의 그 기준점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모든 걸 합쳤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검사에서 선별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네. 총 콜레스테롤이 240이 넘으면은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통 진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세부로 해서 봤을 때 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도 있을 거고 중성 지방만 높은 분도 있을 거고 그게 둘 다 높은 분도 있고 근데 전체를 봤을 때는 고밀도 콜레스테롤도 높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세부로 봤을 때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60이 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중성 지방도 200이 넘는 경우는 네. 이상지질 혈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좋은데 40 이하로 낮아져 있는 경우는 이게 또 나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지질 혈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밀도가 40 이하면 결국 저밀도와 중성지방이 높아질 수밖에 네네네. 없겠네요. 총합이 있으니까. 그쵸. 네. 네.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때문에 생기나요? 최근엔 사실 비만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 과식을 한다든지 체중이 는다든지 뭐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긴 하고요. 네. 그 이외에도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지방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고 네. 탄수화물 같은 것을 많이 섭취했을 때도 우리가 탄수화물이니까 그게 왜 지방으로 가지 하지만은 우리 몸에는 대사를 거치면서 그게 나중에 남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뭐 다른 질환들 때문에 그런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뭐 마른 분들 중에서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그
그 주변에 어르신이 고기를 안 드신대요. 채식을 네. 하는데 왜 내가 고지혈증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던데 네. 알고 봤더니 밀가루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아, 네. 그런 것들도 그냥 중성 지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네, 있고요. 네. 이게 대사라는 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로 해서 합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이제 합성이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대사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게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감소되어 있는 분들은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도 있죠. 네. 네. 어쨌든 비만이 가장 위험하다 하셨는데 그 마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증상 나타나기 전에 증상 같은 거 알 수 있나요? 사실 고지혈증, 네. 이상지질혈증 이런 경우는 그냥 수치상에 높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로 해서 증상은 알 수는 없고요. 몸에서 느낄 수는 네,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 네. 다만 그게 너무 높아져서 어떠한 질환으로 연결됐을 때, 뭐 심근경색이 네네네. 생겼다든지 하는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네. 자주 검사를 네.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고지혈증 관련 합병증,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를 네, 잘해야 네, 네.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지혈증의 진단과 검사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장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게는 12시간 이상의 금식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불안하다, 뭐 부족하다 싶을 땐 최소한 9시간 정도는 금식을 하고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식을 했는 거나 안 가서 특히나 중성지방 같은 것은 음식물 섭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뭐 한 번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상지질 혈증이다 그렇게 하진 않고 네. 2번 정도 이제 다 서로 다른 날에 검사를 해서 같은 패턴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상지질 혈증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뭐 다른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생활 습관만 봐야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2번 정도 검사를 해본다 하셨는데 네. 그 간격은 어느 정도 두면 되나요? 서로 다른 날 하면 되긴 하니까는요. 네. 뭐 보통 검진해서 오시니까 한두 달 이후에 또 아니면 생활 습관 왜냐하면 자기는 금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다른 뭐 회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생활이 일상적이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날 최소 일주일 이상 좀 새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수치 중에 160, 200, 뭐 40 이거 네네. 짚어주셨잖아요. 질문이 있는데 고지혈증 검사를 했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09, LDL은 148, 중성지방 171로 나왔습니다. 입원해야 하는 수준입니까? 하고 물어오셨어요. 사실 이상지질 혈증 단독으로 해서 입원하는 일은 없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약제를 사용을 할지 뭐 아니면 다른 거를 한번 더 검사를 해야 될지 봐야 돼서 이상지질 단독만으로서는 입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로 인해서 당 수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렇진 않는데 네. 그런 이제 이상지질 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뇨나 다른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포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40% 정도 이상지질 혈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든지 당뇨병을 가지고 있든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답변과 연관이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고지혈과 고혈압이 이제 네. 관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진단을 받기로는 고지혈증은 아닌데 항상 혈압은 높게 나온다. 네. 이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지혈증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고혈압 단독으로 있는 환자분도 꽤 많긴 하지만 네. 결국 그런 분들은 이상지질 혈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 정도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이제 식생활이라든지 비만과 관련성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조금 같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도 하면서 다른 이제 질환들이 동반되지 않는지 검진을 계속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압은 계속 높지만 고지혈증은 아닌 걸로 검사 시 계속 나온다면 조금 네. 안심하셔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예. 자기가 이제 환자분 모든 사람들이 위험 인자가 하나 적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예방을 하려고 고혈압도 치료를 하고 이상지질 혈증도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얼마만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가 봤을 때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지질 혈증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없고 그런 위험 인자를 적게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시간이 다 돼서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사실 이상지질 혈증을 잘 조절하는 거는 심혈관 예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최근에 비만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선별검사 정기적으로 검진을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운동과 정기적인 검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의사회 특별분회 이사이자 김영대학교 동산병원 내과 전문의 김미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